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카티아 드래프팅 강좌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될 김정성입니다. 이 강좌는 실제 작업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기능을 위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강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카티아 드래프팅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드래프팅을 하기에 앞서 드래프팅 워크벤치의 옵션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작업자마다 워크벤치의 옵션의 세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옵션 세팅을 자신의 작업 스타일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옵션을 세팅하기 위해서 풀다운 메뉴에 툴에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의 트리에, 작업 트리에 미케니컬 디자인 아래 있는 드래프팅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각 탭 하부에 있는 항목들을 한 가지씩 확인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룰러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팅 워크벤치 화면에 이 눈금자, 룰러를 보일 수 있게 하는 탭인데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거나 해제하셔서 자신의 작업 스타일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드 항목인데요. 그리드는 스케쳐 워크벤치에서처럼 그리드가 보이거나 혹은 안 보이게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드의 간격들을 정해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컬러는 드래프팅의 배경색을 지정해줄 수 있는데요. 이 배경색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색들도 있고 모어 컬러를 누르시게 되면은 윈도우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시는 편한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리 같은 경우는 드래프팅의 스펙 트리의 파라미터와 릴레이션을 사용할 때 체크를 해주게 되는데요. 파라미터와 릴레이션을 보이게 할 것인가, 보이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체크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뷰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팅에서 활성화한 뷰에 엑시스가 나타나게 하거나 그 크기를 정하거나 확대, 축소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드래프팅에서 뷰에 대한 선택을 했을 때 그 뷰에 해당하는 엑시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엑시스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워크벤치 같은 경우는 드래프팅 워크벤치를 실행시킬 때 실행시키면 시작할 때 설정창이 떠서 사이즈와 타입 등을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옵션을 체크하면은 이러한 설정창이 드래프팅 시작 시에 뜨지 않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 항목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드래프팅 워크벤치를 실행시켰을 때 이 오른쪽 하단 부위에 워크시트에 대한 변경을 하거나 그런 설정들을 만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페이퍼 유닛 같은 경우는 그 도면에 유니트, 그러니까 단위를 지정해주는 부분인데 크게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레이아웃 탭을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탭에서 뷰 크리에이션 항목을 보게 되면은
이 뷰를 생성을 했을 때 이 뷰에 대한 정보를 어떤 거를 나타내 줄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뷰의 이름, 이 뷰가 정면도인지 측면도인지 아니면 배면도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뷰 자체의 그 스케일 팩터를 나타내 줄 수 있게 됩니다. 배율이죠. 네. 이 도면이 1대1인지 아니면은 2대1인지 1대2인지 이런 척도를 나타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뷰의 프레임을 나타내 줄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이 디폴트로 세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 항목은 뉴 시트에 관한 항목인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시트가 도면이 모자란 경우, 새로운 도면을 추가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도면을 추가했을 때 그 백그라운드 뷰,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뷰를 그대로 이전에 사용했던 뷰에 이전에 사용했던 뷰에서 있는 백그라운드 뷰를 그대로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항목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이 스테이트 블록 같은 것들이 어느 경로에서 오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항목이 되겠고요. 네, 그럼 이제 뷰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탭에서는 첫 번째 지오메트리 제너레이션 드레스업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서는 드래프팅에서 뷰를 생성할 때 만들어야 할 것과 만들지 않을 것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드래프팅에서 스레드를 표시를 해야 하는데 제너레이트 스레드가 이 항목이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스레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더라도 드래프팅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항목을 나타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해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떤 항목을 표시해 줄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제 엑시스와 스레드, 그 다음에 센터 라인, 그리고 히든 라인, 능선 같은 경우 좀 더 체크를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하단에 있는 뷰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뷰를 생성할 때 그 대상 및 정확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뷰 제너레이션 모드에서는 이그젝트 뷰, CGR, 어프록시메이트 등과 같은 타입으로 뷰의 생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위의 항목을 보게 되면은 네 항목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로는 아마 익스트랙트 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그젝트 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그젝트 뷰 for 뷰 제너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뷰를 만들기 전에 정확하게 미리 보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only generate part large than을 이용하시면은 이 항목을 체크를 하시면은 이 설정한 크기 이하의 항목들은 전부 다 무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항목들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View from 3D 같은 경우에는 Generated 2D Geometry는 보이시죠? 뷰를 가지고 올 때 2차원
와이어프레임이나 포인트 등을 가져오게 합니다. 스케치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항목을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제너레이션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션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디멘션 제너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치수를 생성할 때 설정을 다루게 되는데요. 치수를 입력을 할 때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그 치수 입력 항목에 대한 설정을 이곳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오메트리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드래프팅의 형상에 대한 설정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 때 어떤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비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항목의 Constraint Creation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옵션은 우리가 드래프팅에서 가져온 뷰의 구속을 잡아줄 때 이 형상을 만드는 당시에 사용한 형상에 의한 구속과 수치에 의한 구속을 도면상의 수치로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다시 드래프팅에서 치수를 뽑아내지 않고 형상을 만들 때 사용한 치수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들은 Constraint Display 같은 경우에는 구속 항목들에 대한 그런 그 구속 기호의 색깔과 크기를 정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속 기호를 표시해 줄 것인지 표시해 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서는 보여지는 모든 색깔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카티아에서는 컬러도 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임의로 변경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멘션 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이 길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셔서 옆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멘션 같은 경우, 디멘션 크리에이션 항목에서는 명령을 사용하여 치수를 뽑아낼 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Dimension Following the Cursor를 사용하면 마우스 커서에 따라서 치수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디폴트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트 챔퍼를 체크해 두게 되면은 보이시죠? 디텍트 챔퍼. 챔퍼가 들어간 부분의 치수를 따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래 무브는 여기서 스냅을 이용한 이동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항목 역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인업 같은 경우 치수선을 여러 개 사용할 경우에 치수 보조선끼리 위치를 맞추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대한 설정을 이곳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alysis Display 모드 같은 경우 이 옵션이 만약에 켜져 있으면은 시트에 있는 치수선들이 제각기 구속에 대한 색상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색상을 표시를 없애고자 한다면 이 옵션을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치수선들이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수에 대한 색깔들을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크 디멘션을 주는 경우에는 치수선 자체가 이런 갈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소메트리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어두운 남색 계열의 어두운 푸른색 계열의 선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매니플레이터 탭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매니플레이터스 같은 경우에 이 옵션에 같은 경우에는 이 매니플레이터의 기본적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 크기와 확대, 축소, 가능 여부 등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레퍼런스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줌이 가능할 건지 가능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그 뷰를 생성을 해서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이 도면에 대해서 회전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 회전을 줄 때 지금 디폴트로 15도가 되어 있는데 이 각도, 그러니까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5도씩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하신 대로 각도를 바꾸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스냅핑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체를 회전시킬 때 자동적으로 스냅이 작동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체크를 활성화시키면은 이제 내가 물체를 회전시킬 때 자동적으로 스냅이 작동해서 물체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디멘션 매니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팅 시트에 나와 있는 치수선에 대해서 길이 및 움직임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에 체크되어 있는 값은 치수를 생성 시 위치 잡을 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디피케이션은 치수를 만들고 더블 클릭하여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크리에이션 쪽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치수를 생성하시고 위치를 잡을 때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디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치수를 전부 다 만들고 나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항목들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전부 다 해 주셔야지 나중에 치수선에 대한 변경을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 디멘션 매니플레이터스 같은 경우에는 모디피케이션에 전부 다 활성화를 시켜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손대지 않으셔도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드래프팅 워크벤치 옵션에 대한 옵션을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요. 이 옵션을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다른 항목들에서 하셨던 것처럼 드래프팅 역시 내 작업 스타일에 맞게 옵션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해줄 수 있어야지 작업 환경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지만 내가 작업할 때 작업 환경이 바뀌게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첫 번째 카티아 드래프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